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이야기. 이번 코너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척추 건강과 운동에 대한 말씀 나누는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이 척추 건강을 위한 운동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허리가 많이 아픈 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고 아주 디스크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운동이 따로 있고요. 네. 디스크가 손상이 된 분들을 위한 운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위가 약해서 위암이 걸려서 위수술한 분이 먹는 거랑 네. 젊은 애들, 사춘기 애들 막 음식 잘 먹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네. 가려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척추가 약간 손상이 됐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운동하고 건강한 사람이 하는 운동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죠? 건강한 분들은 막 허리에 대한 근력 강화 운동을 마구 해도 되죠. 디스크가 튼튼하니까. 네. 그 강한 윗몸 일으키기나 누워서 다리 들기나 엎드려서 이렇게 등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해도 디스크가 아주 건강하다면 그 운동들을 다 받아냅니다. 그래서 아주 운동선수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디스크가 찢어진 사람들은 일종의 뼈가 부러진 거랑 비슷하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디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 충격 흡수 기능에 그 기능을 넘지 않는 정도의 운동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요, 운동 자체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진료실에서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으로 좋아지는 허리는 없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세요. 허리를 좋게 해야 되면 어떡하지? 허리는 좋은 자세로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운동으로 좋아진 허리를 좋게 해야 하는 운동이 있긴 있는데요. 그게 걷기나 뛰기입니다. 걷고 뛰는 과정에서 디스크에 가해지는 그 가벼운 충격들 있잖아요. 그게 디스크 속에 있는 세포들의 그 활동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환자를 위한 운동을 얘기하는 건지 척추로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들이 더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 건지 좀 나눠서 물론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건강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근력 운동과 이럴 때 척추 건강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걸 강조하는 겁니까? 이제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활배근이라든지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면 척추도 아주 같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허리 디스크 손상이 조금 있는 분들이라도 근력, 특히 상체 같으면 활배근, 뒤에 있는 이 활배근,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 이 두 가지 근육 운동을 잘하면요, 디스크가 꽤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주 디스크 건강한 분들, 뭐 20살짜리 젊은 애들, 쌩쌩한 애들은 뭐 무슨 운동이든지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나이가 들고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고혈압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관절염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근력 운동으로 키우겠다고 역기나 벤치프레스, 뭐 아령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시작하면 좀 해로우실 수 있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관절이 손상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일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하실 땐 제일 먼저 제가 낮게 시작하시라고 해요. 낮게 시작해서 서서히 올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서히라는 거는 그 운동 강도를 적어도 한 달 정도로 한 1, 2주를 보시는 건가요? 그 결코 성급하게 올리시면은 낭패 보십니다. 그리고 이 운동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척추가 손상된 분들은 사실은 저는 아까 제가 가슴이 철커덩했어요.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세가 중요하다 했는데 그럼 자세는 어떤 자세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요추전만 자세죠. 허리가 뒤로 젖혀져 있는 이 자세로 모든 운동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슴 펴고 허리 펴고 그리고 시선이나 그때 목이나 이 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부담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턱을 당겨야 된다고 배우시는데요. 그게 사실은 50년대에 그 맥켄지 신전 동작의 맥켄지라는 분이 목에서는 턱을 당기라고 그렇게 교육을 했었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 후로 이제 그쪽
그 계통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운동 치료하는 계통에서는 그걸 마치 바이블처럼 여기고 이제 배우고 있는데 턱은 치켜드는 게 좋습니다. 턱은 예, 치켜드는 조금 게 거만해지는 것이죠. 거만하게. 이렇게. 아니 그러면 업무를 어떻게 보죠? 모니터도 봐야 되고 지금 책도 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저한테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요즘 웬만한 기업에 가시면 보통 8시간씩 컴퓨터를 하시는데 고개 숙이고 컴퓨터 보지 마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그럼 휴직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어도 그런 분들은 모니터를 아주 높이는 겁니다. 눈 높이보다 더 높게. 그리고 테이블은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마우스나 키보드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약간 하십니다. 거의 예. 우상향으로 예. 하늘 약간 좀 하늘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시면 그 업무하는 시간이 목 디스크를 낮게 하는 시간이죠. 월급도 벌고 목 디스크도 낮고. 그런데 주변의 시선 한 몸에 받을 것 같아요. 다들 목을 혼자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럼 교수님 그 사무실, 교수님 교수실에서는 네, 어떻게 예. 그렇게 근무를 하시나요? 저는 이 모니터 올리는 테이블을 하나 샀고요. 그게 모자라 가지고 제가 보지 않는 책들을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 인터넷에 보시면 아마 나오는 데가 있을 겁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척추의 바른 어떤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디스크 손상을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가장 안 좋은 운동법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허리 같으면은 그 앞으로 구부리는 스트레칭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대단히 해롭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서 그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내가 허리가 이렇게 유연한데도 아프다 하면서 앞으로 확 구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 나쁜 운동입니다. 특히 심한 디스크 탈출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은 디스크 탈출증 증상이 좋아지면서 통증에서부터 벗어나면서 뭘 느끼냐면요. 허리 뒤가 아주 뻣뻣함을 느낍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허리 뒤에 철사가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내 허리 뒤에 볼트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뻣뻣해져서 양말 신기 힘들고 발톱 깎기 힘들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너무 뻣뻣해서 이대로 두면 평생 허리를 못 구부릴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허리 구부리는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찢어진 디스크가 아물 때 그 부분이 아주 뻣뻣하게 느껴지거든요. 다 아물면 다시 유연해집니다. 물론 찢어지기 전만큼 유연해지진 않지만 그 아무는 과정에서 느끼는 뻣뻣함은 많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통증 한번 겪은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분들 중에는 또 고집이 또 세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이거 본인이 좀 운동하고 적응하다 보면 또 좋아진다는 말들도 많이 하시던데요. 근데 실제로 또 그걸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너무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본인이 어떤 그런 경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아주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제가 윗몸 일으키기나 스트레칭 하는 걸 허리 좋아지지 않으니까 하시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5년 전에는 그거 해서 나았어요. 정말입니다. 그 경험 있으시듯이 굉장히 그런 분들 많은데요. 그게 뭔가 하니 디스크라는 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충격 흡수 장치다 보니 얘가 처음에 조금 찢어졌을 때는요. 그런 운동을 하면 오히려 디스크 속에 있는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그 대신 그 운동을 했을 때 찢어진 거는 더 찢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초기 디스크 손상, 튼튼한 디스크는 운동을 해도 낫습니다. 젊을 때.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손상이 반복이 돼서 누적이 된 디스크는 더 이상 조금만 운동을 해도 너무너무 아파지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의 허리 디스크도 10년 전이 다르고 지금이 다른 것입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리 건강에 좋은 운동은 뭘까요? 이것도 환자하고 건강한 다르죠. 사람하고 좀 다르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건강한 분들은 허리가 아프기 전까지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해두시면 좋습니다. 식스팩도 만들고 기립근도 키우고 코어 근육도 단련하고 많이 하면 좋은데요. 일단 통증이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가 운동 방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법을 바꾼다. 한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통증이 온다는 게 이런 식으로 옵니다.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바로 안 펴지는 경우.
삼겹살 드시느라고 오래 드시고 일어날 때 젊은 친구들은 벌떡 일어나서 맥주 마시러 가는데 자기는 아이구구 하면서 조금 제 얘긴데. 네. 허리 좀 펴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미 디스크 손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강한 근력 강화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손상된 디스크가 더 손상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약한 근력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약한 근력 강화라는 게 무슨 플랭크도 나쁘지 않고요. 플랭크. 그다음에 이 팔굽혀펴기도 플랭크 효과가 있긴 하고요. 그리고 사실 더 좋은 허리에 전혀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허리 주변 근력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두 가지 근육 운동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앉아서 다리 벌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헬스클럽 가면 앉아서 다리 벌리 이렇게 레그 업덕션이라는 운동. 방정맞게 쫙 벌리는 거예요. 그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아무리 강하게 해도 허리에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다리 오므리는 근육 운동하고 헷갈려 합니다. 벌리는 걸 하고 나서 오므리는 것도 좋겠지 해서 오므리는 걸 막 하는데요. 다리 오므리면서 힘을 쓰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꽤 따릅니다. 같이 하지 마시고 벌리는 것만 하십시오. 네. 벌리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리 오므리는 운동은요. 축구 선수 되실 거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걷기하고 달리기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좀 어떤 강도로 어떻게 추천하십니까?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 분들도요. 일단 일어서고 나서는 걸을 때는 웬만큼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많이 걸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걷고 달리기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느끼는 통증입니다. 걷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통증이 자꾸 심해진다면 그건 너무 과한 겁니다. 그 포인트가 오기 전에 그만두셔야 되고요. 또 아무 생각 없이 걷긴 했는데 걷고 나서 집에 가서 누워 있으니 허리가 욱신욱신해진다든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많이 아프다든지 하는 건 그 전날 걸었던 운동, 걷기 운동이 너무 과했던 것입니다. 뭐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달리기라면 속도를 줄이거나 뭐 걷기나 달리기나 다 걷는 이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척추에 가장 안 좋은 자세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자세죠. 이렇게 의자에 구부리고 턱 깨고 앉아 있는 자세. 네네. 스마트폰 보더라고요. 스마트폰 보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지하철 타도 그렇고 다들 이러고 있죠. 수구리인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고개를 들고 스마트폰을 눈높이 위로 들고 눈높이 위로 들고 보셔야 됩니다. 향후에 이제 이런 척추 질환 환자는 더 많이 늘 거라고 보시죠?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 평소에 어떤 이런 조언이랄까요?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늘어나는 환자를 막을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어떤 조언들이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 신호, 통증, 그 통증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아주 가볍게 뻐근함일 수도 있고 앉았다 일어날 때 바로 안 펴지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예민한 그 해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실제로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에 맞는 운동 처방을 따로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따로 받아야죠. 운동 처방이 좋은 자세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운동 처방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현대인이 아마 허리 안 아프고 목 안 아픈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오늘 정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이런 그 삶의 지혜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잘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게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